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.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테슬라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원래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펀드, ETF, 상장 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은 합니다. 왜냐면 예전에 이 펀드로만 이 적립금 운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ETF 거래가 시작이 됐고, 사실 ETF도 많지 않았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ETF 종목 수가 정말 많아졌죠. 그래서 이제는 뭐 사실 ETF만 갖고 있으면은 투자를 못할 곳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상장 리츠마저도 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서 부동산 투자도 또 가능해졌고,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뿐만 아니라 이제 IRP 계좌 내에서도 이런 상품을 통해서 적립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주식을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이게 좀 아쉬운 게, 사실 연금 계좌 하면은 노후자금이라서 뭐 10년 길게는 30년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데, 그렇다라면 좀 우량주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, 이 주식을 직접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량주 장기 투자는 현재 불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무슨 수로 테슬라에 투자를 하느냐? 바로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활용을 하면은 사실 100%는 아니에요. 하지만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테슬라 밸류체인 ETF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. 에이스가 먼저 런칭이 됐고, 지난달에 코덱스에서도 테슬라 밸류체인 ETF가 상장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ETF가 추구하는 컨셉은 비슷한데 이 구성 종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살짝 나는데, 이 살짝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뭐랄까요, 운용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의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TSLL이라는 미국 ETF예요. 그럼 이 ETF가 뭐냐? 이 ETF는 이 테슬라의 하루의 주가를 150% 추종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오늘 하루 10% 움직였으면 얘는 15% 움직이는 ETF예요. 그러니까 얘는 레버리지 ETF인 거죠. 근데 이 ETF의 종목을 약 21% 정도 담았고 25%까지도 담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테슬라에도 21%가 담아져 있고, 그러니까 현재는 이 두 개 종목이 약 한 42%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7월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테슬라의 비중이 코덱스와 에이스 간의 이 비중 차이가 약 50%와 26%, 그러니까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왜냐면은 얘는 21%를 담고 있어도 1.5배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30% 정도 담은 효과가 있는 셈이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사면은 비중 내에서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50%에서 많게는 60%까지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100% 개별 종목을 뭐 추종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, 그래도 국내에서 이 연금저축 펀드에서 ETF를 활용을 해서 이 테슬라의 비중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이랑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이랑 이 성과 차이를 볼게요. 이제 물론 이 두 가지 ETF 모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, 또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데이터 살펴보지 않아도 에이스 ETF가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얻었겠죠. 그리고 실제로 최근 1개월 성과를 보면은 7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이 약 12%, 그리고 코덱스 밸류체인이 6%, 2배가량 높은 성과를 얻고 있고요. 같은 기간 동안에 테슬라가 상승한 폭은 8.9%입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의 상승폭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죠. 물론 그 이유는 테슬라 외에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, 거기에는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의 역할도 컸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이거 액티브 ETF입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지수를 추종하기보다는 에이스가 이제 한국 투신 운용이거든요. 이 한국 투신 운용의 어떤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이 비중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라는 점, 그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,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테슬라의 비중이 이 ETF를 담음으로써 60% 정도까지 이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한 종목의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것이냐?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.
이렇게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. 하지만 반대로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한다. 그러면은 이 ETF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의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보다도 더 높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한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은 게 분산 투자가 그만큼 덜 되는 거라서 양면성이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, 두 번째는 환 오픈형 ETF입니다. 현재 환율이 약 1,3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환율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 ETF의 성과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하시고 이 ETF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이 ETF 활용하시면은 소액으로 테슬라를 투자하는 효과를 뭐 최대한 60% 정도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ETF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우리나라도 사실 그 TSLL 이런 것처럼 한 종목을 추종을 하고 한 종목을 뭐 레버리지로 추종하고 혹은 뭐 반대로 인버스로 추종을 하고 이런 ETF들이 나와서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성이 미국처럼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만이 사실 우리나라 ETF로 더 돈이 들어갈 텐데 현재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계좌를 터가지고 미국 ETF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도 좀 많이 풀려가지고 한 종목에 25%룰 이런 거 빨리 없애고 50% 많게는 뭐 한 7, 80%까지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규제가 좀 완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